crossing the bridge. 다리를 건너며, 그지? 그런 식으로 다리를 건너며, 뭐, 다리를 건너는 것, 이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다리를 건너며, 우선 이렇게 해석을 해놓겠습니다. 다리를 건너며. 니콜라스 구둘리의 시입니다. 이분은,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이에요. 어, 그래갖고 니콜라스 구들리하고 이력이 요거밖에 안 남아 있어요. 2022년도에 나온 그 블락스완이라는 시집의 그러니까 첫 번째 시집을 낸 시인이죠.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나는 뭐 경력하고 아무 관계도 없이 시가 좋으면 무조건 읽는 사람이니까 읽어나가겠습니다. There's a moment on the bridge. 이 시를 읽을 때 우선 이렇게 보시면 브릿지라는 이미지가 등장을 했어요. 그렇죠? 그 시가 보통 근대 시의 가장 핵심은 이미지를 먼저 보여주는 거죠. There's a bridge가 있어요. 근데 there is a bridge라고 안 그러고 there is a moment on the bridge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브리지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이 번역을 어디에 여기다 옆에다 해야 되나? 번역을 하기가 좀 다 붙어 있어서 하여튼 붙어 있다고 치고 할게요. 그냥 다리 응? 다리 위에서 응? 하나의 순간이 있다. 그지? 그죠? 그런 식이겠죠? 다리 위에서 하나의 순간이 있다. Part of clothes along the margin. Part of clothes along the margin. 마진은 옆에 여백이죠. 그러니까 길가죠. 길가. 그죠? 그러니까 그 길가, 옆에 마진. 그러니까 여백에, 길의 여백을 따라, 길을 따라서죠. 그러니까 길가를 따라 이렇게 써도 되는데 길을 따라서 길을 따라서 여백에, 길가에, 뭐, 이렇게 되겠죠. 예. piles of clothes. piles of clothes는 뭐가 있어요? 길 따라 여백에 그 옷가지가, 그지? 옷더미가, 옷더미가 있는 다리 위에서의 하나의 순간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문장이 좀 헷갈리죠? 왜 헷갈리냐면, 첫 번째는 이게 다리라는 게 장소예요, 장소. 그죠? 다리가 장소인데, 장소를 보통 얘기해요. There is 그럼 장소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건 뭐먼저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한순간. 하나의 순간이라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there is, 뭐뭐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걸 말하는 게 시간이고, 다리라는 장소가 그 위에, 그러니까 장소 위에 시간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또 묘사는 요 파일 오브 클로즈 어롱도 마지는 장소에 관한 묘사예요. 그죠? 시간에 관한 묘사가 아니라. 그렇죠? 이게 지금 혼란이 이게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고 이거 어려워 왜 이러지? 라고 느낌이 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이 거꾸로 돼 있는 느낌. 그러니까 there's a bridge. 그다음에 piles 요거 모먼트만 빼면 there's a bridge, piles of clothes along the margin. 이런 건 아주 되게 쉬운 이 설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길가 여백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길 따라 여백에 옷더미가 있는 거 그것도 사실은 이상해요. 이건 뭐가 이상하냐면 일상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 비정상적인 비정상적인 모습이에요. 도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로를 생각해 갖고 그 도로를 그 머릿속에 그려보면 이게 이미지죠. 그러니까 다리라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그지? 이게 이미지, 장소를 표현해서 장소로 이미지를 표현한 거죠. 이미지예요. 하나의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가 다리라는 이미지는 순수한 이미지이긴 하지만 문제는 길가 따라 여백에 그 여백에 있죠. 옆에 남은 부분에 그 부분에 옷더미가 잔뜩 쌓여 있어요. 옷더미가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쌓여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언제 이런 게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비정상적인 모습이죠. 어느 것처럼요. 전쟁 상황, 그죠? 전쟁이나 재난의 상황 같아요. 옷더미가 길가에 잔뜩 옆에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은 틀림없이 아니에요. 그렇죠? 재난이나 전쟁의 상황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순간이라는 의미가 중요해지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설득력이 있어요. 왜 순간이라고 말했는지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상이라면 다리가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길 따라 여백에 옷더미가 잔뜩 쌓여 있는 옷을 어떻게 보통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옷을 옷을 샀는데 그걸 싸면 그거 말이 안 되죠. 그죠? 일에 홈리스들도 그렇게 안 싸나요. 치드도 봉지 같은 데 싸놓죠. 그죠? 그리고 그 길거리에다 쭉 여백에다 쭉 옷더미 쌓아놓지는 않죠. 아무리 홈리스라도.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위에서 다리 위에서의 모습을 말하지만 순간을 말하지만 이게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비정상적인 뭔가 위기, 그죠? 재난의 순간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걸 누가 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여기에 화자가 있죠. 그러니까 길 따라 여백에 옷더미가 쌓여 있는 다리 위에서 하나의 순간이 있다. 라고 말하는 페르소나가 누구냐고. 발언하는 사람. 그죠? 페르소나에 대한 질문이 벌어지는 거죠. 페르소나의 정체가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지? 페르소나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Who is speaking이에요. 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현대시의 가장 큰 특징은 말하는 사람이 시인이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근대시 같은 경우는 말하는 사람이 시인이에요. 그지? 나는 그녀를 사랑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때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시인이에요. 시인이 자기의 사랑의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There is a moment on the bridge piles of clothes on the, along the margin 하고 말하는 사람은 somebody says죠. 그죠? 누군가 말한 거야 말이죠. 그 말은 시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썼냐면 The pile is behind you 이렇게 써 있어요. The pile is behind you. The moment is you looking in the rear mirror. 그 범인은 당신의 뒤에 있고, 어? 그 순간은 당신이 백미러로, 어? 당신이 백미러를, 인이죠, 백미러를 당신이 들여다 보는 시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더미는 당신 뒤에 있고, 그 순간은 백미러를 당신이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거 보세요. 조금 전에 페르소나에 대한 고민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이 지금 튀어나왔어요. 그 더미는 당신의 뒤에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는 고백이라기보다 뭐냐면 전지적 시점이죠. 전지적 시점의 화자의 묘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두 명이 등장하는 거야. 하나가 아니라 전지적인 화자가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 누구의 묘사예요? 당신의 유의 묘사예요. 그치? 나의 묘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상상했을 때, 요게, 어, 그, 어떤 사람이 묘사를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잠깐 이 편의상 끊을게요. 정신없으니까. 아니, 다 붙일게요.
쭉 이어져야 되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생각해보고. 어쨌든 파일이 뒤에, 당신의 뒤에 있다. 당신의 뒤에 있다. 그 더미가, 옷더미들이 말이죠. 그 옷더미가, 그 옷더미가, 그 더미가, 당신의 뒤에 있고, 또 그 더미가 당신의 뒤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더미가 당신의 뒤에 있고, 라고 말했는데, 순간도,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이 순간이 중요하죠, 여기서는. 더미보다. 그러니까, 옷더미가 당신 뒤에 있으니까, 이 옷더미가 있는 이 전쟁이나 재난 상황이 있었어요. 그 상황이 뒤에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그러면 옷더미가 뒤에 있고 앞에는 없는가? 그죠? 당신이라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당신이라는 모습을 그려보면, 이 당신이 이 다리가 있고, 다리에 사람이 서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처음에 읽었단 말이죠, 여기서. 그죠? 그지? 다리에 사람이 서 있고, 어떤 사람이 서 있고, 그 사람이 하나의 순간인데 옆에 더미들이 쌓이고, 그러니까 전쟁의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The pile is behind you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전쟁의 상황인지,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비정상적인, 아이는 둘째치고 우선 이 상황 속에 들어있는 사람부터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누군지 둘째치고, 비정상적인 상황이 과거인지, 그지? 현재 진행형인지,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 비정상적인 상황,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비정상적으로 보이죠? 이 상황이 과거인지 현재 진행형인지 비하인드 유라는 말 때문에, 그죠? 이게 상황에 대한 장소에 대한 묘사이긴 한데 그런 혼란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뒤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강조하듯이 당신은 그 순간은 이 여기서 어머먼트죠. 이번에 더머먼트라고 그 어머먼트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죠. 이 어머먼트는 더머먼트는 그 정관사니까 어머먼트에 대한 더머먼트죠. 정관사니까 그 순간 말이죠. 지금 좀 앞에서 말하는 그 순간은 그지? 더 파일은 요 파일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명확하게 내가 앞에 있는 거 갖다 다시 설명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는 그때 당신은 백미러로 뒤를 돌아다 보는 거란 말이죠. 이건 무슨 소리예요? 앞의 상황은 틀림없이 과거에, 그죠? 과거의 순간, 그지? 그러면 이 달이라는 게 좀 이상해요. 다리는 분명히 의 반성 같은 거예요. 그러면 다리는 분명히 장소인데 다리에 뭐가 생겼어요? 시간성이 생겼어요. 다리를 갖다가 장소로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의 다리인 거죠. 응? 장소의 다리로 보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서 있으면 그 순간을 뒤로 보지는 않죠,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어, 과거의 순간을 뒤로 돌아반단 말이죠. 그죠? 뒤로 돌아보니까 반성하는 거죠. 행위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리가 이게 그냥 장소의 다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조금 더 봐야겠지만. 그렇죠? 조금 더 가봅시다. 이 문장으로 요 부분으로 너라는, 그러니까 이제 드러난, 나라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고, 너라는 사람이 이게 묘사되는 사람인데, 화자의 묘사의 대상이죠. 음, 당신이죠. 그죠? 어쨌든 간에, 이 시차가, 이게 현실이 아니고, 요런 모습을 했는데, 그런 순간을 뒤돌아보는 사람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서만, 당신의 입장에서만 보고, 나는 나중에 생각하고, 썸웨어, 클린, 화이트, 비니,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죠. 마침표가 딱 있어요. 일부러 마침표를 찍어 놓은 것 같아요. Somewhere, a clean white minivan
A family gathering fallen luggage. 어디선가. somewhere라는 말은 somewhere라는 말은 some은 언제나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some과 any를 구별하면 do you have some 그런 거랑 do you have any 이렇게 말하잖아요. 차이가 뭐냐면 some은 뭐냐면 문법이지만 무조건 있는 거예요. 있음. any는 있는지 의문시. 그지? Do you have any money? Do you have some money? 이 차이가 뭐냐면 Do you have any money는 혹시 돈이라고 있냐? 그런 뜻이에요. Do you have some money는 뭐냐면 돈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들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Do you have some money? 하고 누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No, I don't have any money.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버리는 거니까 욕해요. 속으로. Do you have some money? 그러면 상대방은 무조건 너한테 뭐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Do you have any money? 그럼 뭐냐면 any money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있냐 그래요. Do you have any money? Do you have some money? 그럴 때는 뭐 100. 그럼 do you have any money? 그러면 10, 9, 5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케이? 어디에선가 틀림없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틀림없이 단어는 안 썼지만 없이 응? 그런 뜻이 있단 말이죠. 썸 때문에 요거 가로친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려고 clean white minivan 깨끗한 응? 깨끗하고 하얀 미니밴 미니밴이 있었고 그 소리죠.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패밀리 게더링 가족 모임도 있었고 폴른 러게지 폴른 러게지가 뭐예요? 폴른은 떨어진 거죠. 떨어져 있는 러게지 수화물. 그 뭐를 설명하는지 짐작이 되죠. 그 들여다보는 리어미러로 반성하고 다시 회고하는 반성보다 회고죠. 회고. 그냥 돌아보는 거니까. 회고하는 그 장면, 그 순간에 대한 묘사가 틀림없죠. 그죠? 그러니까 써봐요. 어디선가 틀림없이 여기서요. 요 어디선가 틀림없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디선가 틀림없이 당신의 과거를 앞에 보이는 사람을 과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디선가 틀림없이라는 말은 이 당신의 과거를 누가 잘 알아요? 이 페르소나가 당신의 과거에 대한 그 대상 묘사되는 당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페르소나가 당신의 과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썸이에요. 이건 뭘 뜻하냐면 이 페르소나가 말하는 유하고 아이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에요. 이건. 그래서 같은 사람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페르소나와 나는, 아이와 유는 당신은 같은 사람이에요. 동일 인물이에요. 같은 사람. 일부러, 의도적 이인화. 어? 시인이 일부러 두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 그걸 알 수 있죠. 썸네요. 틀림없이. 근데 왜 그러냐면 사연 좀 보세요, 사연 좀. 더 하얀 미니밴이 하나 있었단 말이죠. 미니밴이라는 거를 과거에 어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족 모임이었어, 그게. 근데 거기까지는 그렇게 대단한 얘기가 아닌데 요것 때문에 그래요. fallen luggage. 루치가 떨어져 있다고 써 있단 말이죠. 그냥 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죠. 마지막 문장 때문에 이게 둘이 같은 인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주 특별한 사연이거든요. 이거는 어, 누구도 잘 모르는, 그죠? 타인은 알 수 없는 아주 사적인 사연이란 말이죠. 그렇지? 이러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어디 여행을 갔었어요? 여행을 가갖고
그 가족들하고 미니밴을 타고 갔었고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끝까지 그냥 일상적인 것 같죠? 근데 떨어져 있는 수화물 얘기는 아주 그거는 일상적이지 않잖아. 아주 독특한 아주 사적인 사연이에요. 또 알 수 없는 타인 남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폴른 수화물이라고 좋게 얘기했지만 이 폴른 수화물은 뭐하고 연결돼요? 이거 연결돼요. 이제 이 말이 확실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Piles of clothes along the margin. 다리 위에 순간이 있었어요, 진짜로. 이게 현실이었다고. 다리 위에서 한순간이 있었는데 그 한순간이 무슨 한순간이냐면 미니밴을 타고 가던 한순간이고 가족 모임의 한순간이고 어? 그런데 그 가족 모임 한순간에 제일 기억에 남은 이게 순간이 된 이유는 요것 때문이란 말이죠. Piles of clothes along the margin이었단 말이죠. 길가에 이게 길가 한꺼번에 얘기하냐 어렁도맞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길을 쭉 따라가면서 길가에 그런 소리예요. 만약에 수화물이 떨어졌는데 길을 따라가며 길가에 옷더미가 쌓여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길을 따라가며 길가에 수화물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차에서 그, 그 수화물이 떨어진 거죠. 그지? 응? 차에서 수화물이 떨어진 거야. 응? 떨어져 있는 수화물이라는 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차에서 어떤 차에서 달리는 차에서, 그치? 달려가던 응? 달려가던 차에서, 그지? 그래서 떨어진 수화물, 그지? 수화물들에서 뭐가 나왔어? 떨어지며 열린 수화물이, 그지? 그러니까 뭐가 열려요? 거기서 길 따라가면서 쭉 차가 이게 섰으면 되는데, 어? 섰으면 되는데 이게 떨어지면서 쭈르륵 굴러가니까 옷더미가 길가에 잔뜩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팔 좀 클로즈 어롱도 맞으니 이거 엄청난 사연이 있죠. 그지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응?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지? 그냥 단순한 얘기는 아니라. 뭔지 자세히 모르죠, 우리가. 왜 자세히 몰라요? 이건 아주 개인적인 사연이니까 우린 자세히 몰라요. 그래서 이 너무나도 사연을 알 수가 없는 거니까 페르소나와 이 당신은 등장인물은 동일인물이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윤화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결정적인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마진이었다. 그래서 이 마진을 길가에 따라가며 길 따라가며 길가가 아니라 여백이라고 써야 돼. 그래서 아까 내가 처음에 열백을 쓴 길을 따라 여백에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진이 또 나와서 그래요. 아까 내가 그걸 처음에 읽을 때 봤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따라 여백에 그러니까 뭔가 여백이라는 말은 옆에 옆에죠.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이 마진 여긴 단수죠. 여긴 뭐 복수죠. 당신은 여백을 입니다. 당신을 설명하는 그 여백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그 여백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쓰게 얼렁더 마진하고 이게 일상어처럼 보이지만 사실 일상어가 아니라 당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거 요렇게 돼 있는 게 요게 당신이라는 거죠. 요게 당신이라는 거죠. 파일 is behind you 그랬지만 파일은 뒤에 있는데 여백은 그 여백은 당신이라는.
당신은 여백이 아니라 여백들이에요. 복수예요, 여기. 이 S가 되게 중요해요. 여백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었잖아, 조금 전에는. 근데 그런 사건들이 이어진 것들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그 여백들에서 벌어진, 다리가 아니라 그 여백들에서 벌어진 것들, 그것들이 당신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정체성을 말하자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할 때, 당신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 정의하는 거죠. 이 당신의 정체성은 또 누구의 정체성이에요? 지금 나의 정체성이에요. 왜냐하면 당신과 나는 동일이 인물이니까. 그죠?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의 과거의 정체성이죠. 그죠? 지금 그걸 보니까. 그런데 나의 과거의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현재죠. 시제가 현재예요. 그래서 이게 과거로 못 써요. 그래서 과거의 정체성인데 당신의 현재의 정체성이에요. 그럼 나의 과거의 정체성? 이거 좀 거짓말 같아 보이죠? 그래서 나의 과거를 가르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시인이 자기 얘기하고 있다. 그렇지? 자기 언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현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현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 당신의 현재의 정체성이라잖아. 어? 어떻게 이게 현재가 갑자기 됐지? 그러면 그게 여백들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의 정체성의 어, 정의가 여백인데 그게 들이란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과거의 하나,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 과거에 그 여백이 만들어진 사건들이 계속됐다는 거죠. 그게 모범 사건이란 말이죠. 모델 사건이, 모범되는 사건이었어요. 과거에 그게 그러니까 이 시가 이렇게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그 길가에 이렇게 옷더미가 써여 있는 얘기를 한 걸 뭐냐면 그게 그냥 한 번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 모델이 되는, 모범이 되는 사건이었단 말이죠. 그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 정체성은 당신의 정체성이고 하고 나의 정체성이고 하고 그러니까 누구의 정체성이에요? 시인의 정체성이죠. 이 시는 뭐 하냐면 이 시인의 정체성을 찾아서 읽고 있는 거예요. You are the margins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인, 당신과 나라고 두 개의 자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보고 있는 시인이 있단 말이죠. 그죠? 내가 페르소나고 당신은 등장인물이라면 여기서 정리해보면 좀 헷갈릴 거예요. 내가 아이가 페르소나죠. 그러면 유는 캐릭터죠. 이 두 개를 합치는 게 뭐냐면 I 플러스 유죠. I 페르소나 하자 지금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지? 이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고 유는 캐릭터예요. 그죠? 등장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근데 이게 두 개 같은 거예요. 누구냐면 왜 같으냐면 시인. 시인의 정체성 탐구를 하고 있는 거죠. 시인이 자기의 정체성을 탐구하는데 그 탐구하는 방식으로 포에스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냐 이거지. 그걸 하는데 그게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분리돼 버리는 거죠. 음, 그죠? 분리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정체성을 말하는 용어가 뭐냐면 더 마진스. 근데 이 마진스는 공간의 마진스가 아니라 시간의 마진스, 모먼트로 구성됐죠. 그래서 모먼트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치? 공간으로 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순간이라고 말하면 순간순간이 모여서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순간은 얘를 뒤돌아 보고, 어? 그 순간이 당신을 뒤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뒤돌아보는 중입니다. 그지?
문법적으로 맞나? 하여튼, 어떤 게 더 자연스러운 한글 표현인지 잘 모르겠는데, 뒤돌아보고 있는, 잔치내연이가 보고 있는 중이다 보통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겠네요. 그, 더 모먼트, 어 모먼트, 처음에 그 시를 시작한 어 모먼트, 더 모먼트, 이거를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현재 진행형이죠.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지금 현재. 현재 진행형으로 쓴 이유가 뭐냐면, 그 순간이, 왜 그 순간을 지금 여기서 묘사를 하게 됐냐면, 그 순간이 당신을 뒤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웃기는 말이죠. 이 순간은 과거의 순간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순간이 현재의 당신을 뒤돌아보고 있다. 좀 약간 헷갈리는 말이죠. 과거의 순간이 현재의 당신을 뒤돌아보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순간이 현재의 당신을 뒤돌아보려면 어떻게 돼요? 미래에서. 이제? 그잖아요. 현재 나를 뒤돌아보려면 현재보다 더 앞으로 가 있어야 뒤돌아볼 거야. 뒤돌아본다는 건 더 앞에 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의 순간이 미래에서 현재의 당신을 뒤돌아보고 있다는 거야. 뭐부터 지금 좀 줄일게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아이는 시인의 아이덴티티를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하는 그 시인의 대리인 같은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다 자기의 정체성이라면 그 시인이 상상으로 본다면 시인의 대리인이 즉 시인이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는데 그 시인이 그래서 미래가 되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는 현재에서 보는 게 아니라 뭐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지? 시인의 대리인이 시인이 과거를 왜 돌아보냐면 미래를 위해서. 왜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냐면 나의 정체성, 그지? 내가 누군지, 그지? 내가 누군지를 형성된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물론 좋은 기억은 아니에요. 여러분 길 가다 이렇게 옷더미가 잔뜩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상황 이거 좋은 기억 아니죠? 무슨 가족사에서 가족 모임에서 그지?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미니 깨끗하고 하얀 미니밴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산층이죠. 아주 정상적인 중산층이고 패밀리 게더링도 아주 정상적인 중산층인데 떨어진 수화물이 있는데 그 떨어진 수화물이 누구 거예요? 자기 거죠. 시인 거예요. 시인 거예요. 그치? 그게 기억이 남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가 여백이라는 게 뭐야? 주류가 아니죠. 떨거지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지? 그리고 그 자기가 뭐예요? 수화물 떨어지면서 열려갖고 옷가위가 막 흩어져는 그런 좀 약간 비참한 상황이잖아. 그지? 그런 거를 쳐다볼 수밖에 없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돌이키고 싶지 않은 과거예요. 그지?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워. 돌이켜보고 싶지 않은 돌이키고 싶지 않은 순간이지만 어? 어떻게 해요?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잊고 싶은 수치스러운 순간이 어? 어떻게 해요? 지금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나를 돌아보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산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 순간이에요. 따라가는 깨끗하고 하얀 미니밴을 타고 가족들이 다 놀러 가는데 놀러 가는 어디 가는데 모여서
그런데 자기 소화물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족의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그런 순간이죠. 자세는 모르겠어요. 확실하지 않죠. 이거 내가 추정이죠, 추정. 남의 가족사를, 감의 사적인 사연을 내가 다 알 수 있어요? 하여튼 여기 말한 걸로만 갖고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시인들은요, 시인들은 이런 거를 서로 읽어요. 그래서 내가 이 니콜라스 구들리라는 시인을 우연히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 만나도 불구하고 서로 되게 친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순간 하나를 기억하고 있잖아, 내가. 그 사람의 진짜 속사를 들여다봤잖아. 그래서요, 시인들끼리 만나면요, 별로 자기소개를 안 해요. 서로 시를 읽어본 바가 있기 때문에 서로 내면을 안단 말이죠. 겉으로는 어떻게 뭐, 그렇게 겉으로 얘기 주로, 시인들을 만나면 주로 드라에게 겉은 얘기예요. 뭐 어떻게 먹고 사는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국문과 학생이라면 교수 자리는 잘 구하고 있는지 뭐 그런 얘기들 주로 해요. 근데 그 시인들이 왜 그렇게 드라에게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지만 그 내면 얘기는 이미 시 속에서 많이 서로 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게 똑같은 거죠. 그죠? 이 구들리라는 니콜라스 구들리를 만나면 그 사람이 아무 소리 안 해도 그 사람의 이 정말로 누구한테 말하기 제대로 말하기 힘든 이 자기의 지금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이 나를 보고 있잖아. 내가 순간을 보는 게 아니라 순간이 나를 보잖아요. 과거의 나를 돌아보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나도 있으니까. 뭐, 나는 없는 건 아니니까. 어, 그러니까 그 다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 다리는 하고 말할 수 있어요. 이즈예요. 현재. Between you and the moment you look in the mirror. 당신과 백미러로 당신이 백미러를 보는 순간 사이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다리에 대한 이제 정의가 바뀌었어요. 아까 말했던 다리라는 거는 내가 장소로 말했었죠. 여기서 이거 장소, 그지? 장소 이미지로 말했는데, 이 장소 이미지가 아니라 뭐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완전히 이해가 되죠. 대리에서 뭐 언더 브리지 할 때 언더 브리지는 이거는 장소가 아니라 뭐다 이제 시간이라는 거죠. 그죠? 이때 다리는 다리의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가 되는 거죠. 아까 말한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는 아까 우리가 처음으로는 왜냐하면 다리는 보통 다리의 첫 번째 이미지는 어, 첫 번째는 장소의 이미지였는데 시간의 이미지로 그죠? 당시가 나사에 뭐가 있었다면 하고 이렇게 노래가 있죠. 이건 뭐 아주 이것도 뭐 관습적인 이미지예요. 그렇지만 첫 번째 이미지가 시간이 아니라 당연히 장소죠. 다리 그러면 그렇죠? 근데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시간이 되죠. 어? 뭐 당시가 나사에 다리가 놓여진다면 뭐 그런 식으로 시간의 이미지가 뭐 우리는 그때 어쩌고 뭐 이렇게 이 통속적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통속적이 아니고 좀 더 일부러 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위에 과거의 그 시간이 나를 돌아다보게 하고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당신이 백미러를 들여다보는 순간, 요 순간은 과거에 백미러를 들여다보는 순간이 요거죠. 음, 파일이 뒤에 있는 당신이 백미러를 들여다보는 순간이라는 건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의 순간을 회고하는 행위죠. 그죠? 그 회고하는 행위, 시간의 다리 속에서 당신의 과거를 회고하는 행위. 왜냐하면 파일이 뒤에 있으니까, 이제 파일이 있었던 상황은 지나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당신은 그 순간의 당신이 아니고, 그거를 지나간,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반성하는 당신인 거죠. 그지? 두 개의 당신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나도, 과거의 나라고 볼 수 있는,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는 등장인물, 과거의 나라고 볼 수 있는 등장인물의 이중적인 차원이에요. 하나는, 하나는, 그, 그, 백미러로 들여다보는
그 과거의 그 상황을, 과거의 수치스러운 순간을 회고하는 당신과만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보통 우리가 과거를 회고하면 수치스러운 과거를 회고하는 당신, 사람, 나 요것만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 지금 되게 중요한 말은 between you예요. you. 이게 you가 누구냐고. you. 이 you는 the moment, 요 you의 이 you는 순간의 you죠. 그러니까 시간 속의 you란 말이죠. 요거와 당신과 요거는 시간 속의 you죠. 즉 백미러를 들여다보는 어떤 행위를 하는 과거의 시간 속의, 어? 당신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덤음은, 두 번째 유는 뭐냐면 맨 처음 유 아무것도 안 묘사가 된 유는 누구냐면 이 시간 속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런 뭐가 없어요. 저게 없어요. 수식이 없죠. Between you and the moment you look in the mirror, in the rear mirror. 이때 유는 당신과 이건 누구냐면 당신이라는, 어? 어떤 수식어도 붙지 않은 당신이라는 정체성. 누군가.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지라는 단어를 왜 썼냐면 왜 갑자기 불이지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냐면 요거 이제 중요한 거죠. 더 브리지가. 왜냐하면 이 시의 제목이 뭐예요? 크로싱 더 브리지지. 다리를 건너는 것. 건너면이 아니라 건너는 것 이런 뜻도 될 수 있어요. 건너며 다리를 건너는 것 이런 뜻도 될 수 있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또는이에요. 또는 둘 중에 하나를 찾아봅시다. 다리를 건너면 뭘 하는 게 아니라 다리를 건넌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리를 건너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다리라는 이미지가 나온 이유가 이렇게 다리라는 이미지가 필요한 이유가 요거 때문에 요거가 하나가 있으니까 과거의 수치스러운 행위를 순간을 회고하는 당신이라는 구체적인 어떤 인물이 있는데 구체적인 등장인물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등장인물과 그지? 현재 어? 이 구체적인 등장인물 그 행위를 하는 구체적인 등장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을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수식어도 묻지 않은 당신, 그죠? 그냥 유. 그건 뭐예요? 한 사람의 정체성이죠. 한 사람의 정체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물으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 거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과거의 행위와 어? 거리가, 디스턴스죠. 를 형성하는 과정이. 이 디스턴스가 되게 중요해요. 그 예술은 이 디스턴스로 인해서 생겨요. 행위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슬픔이나 기쁨이 있을 때, 또는 뭐가 있을 때, 시적이야, 뭐, 비극적이야,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신화 형성, 예술이 형성되려면 거리감이 꼭 필요해요. 이건 뭐에 관한 얘기냐면, 그러니까, 브릿지라는 그 예술을 만들어내는 예술적 상상력, 시적 상상력이죠. 시적 상상력의 기초가 되는 예술적 아티스틱 디스턴스, 시적 상상력의 기초가 되는 예술적 거리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혹시 일부러 내용으로 써요. 디스턴스. 그러니까 예술이 기록이 아닌 이유예요. 어? 산문이 아닌 이유죠. 이게 산문이 아닌 이유예요. 이게 산문이라면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산문이 기록의 기록하는 산문이 아닌
이유에.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거는 아티스틱 디스턴스가 있는 것이 기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브릿지라는 게 바로 뭐의 상징이 되냐면 아티스틱 디스턴스의 상징이 돼요. 그지? 그래서 내가 갑자기 아까 다리를 건너는 것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브릿지를 이 아티스틱 디스턴스를 가지고 뭘 건너가는 것 예술 행위에 관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지? 다리를 건너며 그럼 이거는 행위에 관한 거고, 그죠? 이건 뭐에 관한 거야? 아, 다리를 건너는 거. 이건 창작에 관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둘 중에 둘 다 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갑자기 내가 제목을 좀 바꾼 거야. 어쨌든 그것은 단지 다리이고 이것은 당신의 쉐이프, 모습을 음, 당신의 모습 속에 양상 모습 속에 있는 이래서 이게 말이 되죠 이제 그죠? 여기까지 못 추쳐오면 그러니까 이 시인이 되게 내가 괜찮다고 생각한 이유가 젊고 안 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대단한 거니까.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앞에 말이 어렵잖아요. 앞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이 말한 아티스틱 디스턴스가 내가 지금 설명을 길게 했죠. 이 설명이 도대체 맞는 건가 싶죠? 근데 여기서 맞게 해주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다리라고 그러지만 그건 다리일 뿐이라는 거죠. 이 다리일 뿐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T.S. 엘리엇이 말한 것처럼 엘리엇이 예술은 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음, 매개체다. 어? 예술은 창작은 매개체다. 뭘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는 매개체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길게 설명할 틈 없으니까 언젠가 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거 찾아보면 엘리오트에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되게 유명한 귀절이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뭐하고 다르냐면 낭만주의 시하고 다점이 있어요. 낭만주의 시에서 어땠어요? 낭만주의 시. 천재의 창작이라고 그러죠. 그 누구예요? 그러니까 천재의 창작. 그러니까 개인이 창작한다는 거잖아, 자기가. 그런데 이 모더니즘 이후 엘리어트의 모더니즘 이유는 자기가 창작하는 게 아니라 창작하는 거는 매개체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천재가 아니죠. 그지? 천재 시인의 창작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매개체일 뿐인 거다. 그러니까 it is only the bridge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거 굉장히 작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티스틱 디스턴스라고 말했을 때 이 디스턴스라는 거리가 필요해진 이유가 특히 모더니즘 이후의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툭 튀어나와서 그게 작품이 되는 건 낭만주의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게 그 I Wonder Lonely의 저 클라우드에서 수선화를 본 다음에 수선화를 응? 회상하면서 바로 시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시인이 마음속에서 뮤즈가 시인의 뮤즈가 등장을 해서 천재 시인이 쫙 창작을 하면 수선화가 쫙 등장하는 거죠. 시인이 다 바로 창작하는 것이 낭만주의인데 엘리ot은 이게 좀 무리가 있다. 좀 수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완전히 부정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매개체에 가깝다. 응?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브리지라고 말했지만 이건 브리지는 다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리가 아닌 거죠. 다리일 뿐이다. 이 얘기는 창작의 매개체를 말하는 것일 뿐이다. 그지? 그런 거지만 밑에 얘기는 또 다시 설명을 또 했어요. 그건 뭐냐면 당신의 모습 속에 들어있는 당신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브리지라는 거죠. 당신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사람 모습을 하고 있잖아. 시인 모습을 하고 있잖아. 그 안에 들어있는 달이라는 거죠. 그치? 거의 다 끝났어요. 여기까지죠. The bridge is you part of it somewhere. 그 다리가 당신이고, 그죠? 당신은 아까 somewhere 썼죠. somewhere. 어디에선가 틀림없이. 아까 그랬었죠, 여기? 그러니까
어디에선가 틀림없이 당신은 그것에 다리가 당신을 표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의 그런 모습들이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라 어떤 그런 그 충격적인 사건, 충격적인 어떤 자기 삶의 사건의 일부에서 나온 거니까. 그렇죠? 그 틀림없이 어디선가 틀림없이 그죠? 있는 경험한 그지? 그 일부가 되는 거죠. 그 일부가 만들어져서 다리를 형성하고 그 다리는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경험에 대해서 그 경험 쪽에서 다시 돌아서 보면 경험이 있었고 그 경험 속에서 나의 정체성은 뭐지? 하고 했던 것. 그 두 개의 관계, between A and B의 관계를 고려해 봤던 것이 다리라고 한다면 그 다리는 분명히 당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당신은 또, 예, 나죠. 이중화된 나죠. 그 아이죠. 그 아이는 또 시인이고요. 하지만 그건 완전히, 이퀄은 아니에요. 뭔가 조금씩 그 어긋나는 이퀄이죠.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그렇게 이퀄이 되는데 그런 거고, 그리고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당신도 그 다리의 일부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런 경험의 일부니까. 그래놓고 이제 이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아주 좋은 이게 이 시인이 놀랍다는 거야. 여기가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The bridge is nothing. Only the shape of it now. It is behind you. 너무 멋있었어요. 이 구절이.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 시인데 굉장히 결론을 멋있게 냈어요. 그 다리는 그것도 아니고 지금은 이것의 모습 일 일이다. 그것은 그의 뒤에 있다. 당신의 뒤에 있다는 말이 많이 있었어요. 이 The pile is behind you. Pile is behind you. The pile is behind you는 옷더미죠. 옷더미가 뒤에 있었어요. 그 옷더미가 그러니까 과거가 뒤에 있었던 거죠. 과거 역사가 뒤에 있음으로써 과거의 경험이 뒤에 있음으로써 내가 지금 이제 다시 그 과거를 거리를 두게 되고 그렇죠. 거리감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게 된 거죠. 과거를 회귀하는 순간이 된 거죠. 이게 이것도 아티스틱 디스턴스가 시작된 지점이지만 이때는 아티스틱 디스턴스라기보다는 한 인간의 과거를 회귀하는 행위죠. 과거를 이제 행위해서 과거가 제대로 다 회고가 되지 않으면 정신병에 걸린단 말이에요. 자, 소화되지 않은 과거가 있는 사람들은 병에 걸려요. 그게 정신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자기가 제정신을 갖고 살기 위해서 뒤돌아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다리를 이용했는데 그 다리라고 말했던 거는 이게 엘리오트의 경지까지 와 있는 거죠. 그 다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다리는 뭐다? 엘리오트가 말한 것처럼 매개체일 뿐이라. 매개체는 의미가 없잖아. 매개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서 쓰고 매개를 해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잖아. 그치? 그 매개체라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엘리오트의 후계자죠. 이게 시적 성취예요.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그 근대 시처럼 시창작법처럼 법에 따라 달이라는 이미지를 제시했어요. 이미지 또는 상징이죠. 이미지도 있다지만 이게 점점 상징이 돼가고 있죠. 이미지 또는 상징이었단 말이죠. 근데 솔직히 다리가 왜 이미지고 어떤 게 이미지고 어떻게 상징이 좀 헷갈리죠. 그냥 임의적으로 시인이 만든 거 아니에요? 다리가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무책임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니콜라스 구들리는 알고 있어요. 그건 nothing. 아무런 의미도 안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단지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일 뿐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뭐만 남았어요? 그 다리의 모양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 같은 모습만 남아있는 거죠. 이거는 불교에서 뭐랑 비슷하냐면 불교적 상상력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그 불교적인 상상력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그 불교의 교리 있죠, 교리. 불교의 교리를 막 열심히 따지니까 어떤 그
뛰어난 그 선생이 뭐라고 말해주냐면, 이거 불교의 핵심 개념인데, 강을 건넌 다음에 물을 건넌 뒤에 배를 보내라. 라는 게 교리에 관한 얘기예요. 어? 무슨 소리냐면, 불교의 교리들 많죠. 공 얘기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은 다 뭐야? 언어잖아요, 언어. 그래서 이 불교의 특징이 뭐예요? 언어 도단이죠? 언어 도단이에요. 언어를 넘어서는 거죠. 그지? 언어를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어 상황을, 언어의 차원을 넘어선, 어? 인식을 말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탈근대 사회, 탈근대 사회, 근대 사회의 언어 체계가 무기력해졌죠. 무기력한 언어 체계에서 그걸로 시를 써야 돼요. 에서 속에서 응? 그것으로 이용하여 탈근대적 세계관을 어, 시적 상상력으로, 그죠? 어, 시적 예술적 거리감의 예술적 거리감을 가진 시적 상상력으로 구축하는 법률이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달이라는 거를 써요. 달이라는 이미지를 써요. 이게 아주 요새 시인들 아주 좋은 시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한테 아주 중요한, 내가 이 영시강독을 특히 그런 걸로 읽고 있는데, 그러니까 창작론에 비슷해요. 현대시 창작론에 관심이 가는 사람들, 영시를 배우는, 현대시 영시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입문 과정으로서 하나 이용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달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자기의 그 정체성, 과거에 있던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그 달이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설명이 끝난 다음에 대강 그런 거 작업이 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그게 이제 모양이 만들어진 거죠. 그 쉐입이 그 쉐입만 이용하는 거라는 거지. 브릿지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틀만, 쉐입만 이용한다는 거야. 쉐입, 모습만. 브리지를 이용하는 게 아니야. 브리지를 맨 처음에 이용한 거는 모르는 사람 때문에 브리지라는 단어를 썼을 뿐이고, 그 스님들도 그런 거야. 진짜 도사들은 배를 얘기하는 거죠. 아, 이런 거 하면 열심히 하면 네가 뭐 구원을 얻을 거야 하고 불교적 상상력을 얘기하고 교리를 얘기하는데, 과거에 있던 수치스러운 기억을 뒤로 보냄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가업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새로운 시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창작론이 된 거죠. 여기까지 다시 한번 쭉 읽고 끝내겠습니다. 어떻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다리를 건너는 것. 이게 맞죠? 다리를 건너는 게 뭐냐? 이게 더 그럴듯한 것 같아요. 지금 다리를 건너면 어떻게 돼요? 다리를 건너서 다리를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리를 건너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Crossing the bridge. 다리를 건너는 것. 니콜라스 구들리. There is a moment on the bridge, piles of clothes along the margin. 뒤를 따라 여백에 옷더미가 쌓여 있는 다리 위에서의 하나의 순간이 있다. The pile is behind you. Moment is you looking in the rear mirror. 그 더미가 당신의 뒤에 있고 그 순간은 백미러를 당신이 들여다보는 것이다. Somewhere, a clean white minivan, a family gathering, fallen luggage. 어디에선가 깨끗하고 하얀 미니밴이 있었고 가족 모임도 있었고 떨어진 수화물. You are the margin. 당신은 여백들입니다. The moment is looking back at you. 그 순간이 당신을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The bridge is between you and the moment you look in the rear mirror. 그 다리는 당신과 당신이 백미러를 들여다보는 순간 사이에 있다. It is only the bridge. It is in the shape of you, the bridge. 그것은 단지 다리이고 그것은 당신의 모습 속에 있는 다리이다. The bridge is you. You are part of it somewhere.
그 다리가 당신이고 어디에선가 당신은 그것의 일부이다. The bridge is nothing. Only the shape of it now. It is behind you. 그 다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은 그것의 모습일 뿐이다. 그것은 당신 뒤에 있다.